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전부 연구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서도 포닉스를 배운다든지 성조를 배워서 영어나 중국어를 잘 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어디에서 없습니다. 그런 연구를 먼저 시도해 봤겠죠.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외국어를 배우는 방법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읽기와 듣기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똑같은 방법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그러나 연령이 어린 아이들의 경우에는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듣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님들이 어른들의 학습 방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른들인 우리가 다른 외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라면 어떻게 배우기 시작할까요? 성조를 배우겠죠? 그래서 어떻게 중국어 성조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지, 읽을 수 있는지 배우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교재를 찾겠죠. 그리고 단어를 통해서 성조를 조금씩 배우면서 단어를 외우려 할 것입니다. 이 방법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려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중국어를 배우고자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성조를 먼저 가르치려 합니다. 단어를 통해서 성조를 익히게 하고 그리고 단어를 외우게 만들죠. 방법을 똑같이 합니다. 영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무엇을 먼저 배우죠? 알파벳을 배울 때도 단어를 통해서 배우려 하죠. 그래서 보통 플래시카드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어른들이 선호하는 학습 방법입니다. 이런 학습 방법을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시키려 하죠. 이 방법은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이 우리 모국어인 한국어를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던가요? 소리를 통해서 배웠죠. 상황에 기반한 학습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영어를 표현할 때 그리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하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을 즉각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This is a pen. This is a pen. 이렇게 제가 영어 표현을 펜을 보여주면서 This is a pen 또는 This is called a pen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 어느 누구라도 제가 여러 번 펜이란 단어를 반복했듯이 이것이 펜이라는 것을 즉각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듣게 됨으로써 결국 이 단어의 이름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주 쉽습니다. 어렵진 않죠? 그리고 다른 동작을 보여줍니다. 노트를 준비해 볼까요? 이렇게 노트를 준비해서 I'm writing with this pen. I'm writing with this pen. I'm writing. I'm writing. I'm writing. writing, writing, writing.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학생들은 I'm writing이란 말뜻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소리로 이해하는 것이죠. 문자로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는 것이죠. 그럼 아이들은 I'm writing 이란 표현을 많이 듣게 됨으로써 결국 이 소리를 기억하게 되죠. 그리고 I'm writing with this pen. with this pen. I'm writing with this pen.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전에 펜이란 단어를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동작, I'm writing이란 동작 표현에다가 그리고 연결고리 with a pen 또는 with this pen, with this pen, with 이렇게 이 연결고리가 with가 들어간다는 것을 소리로 이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유사한 표현을 다르게 여러 번 배우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저녁 먹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저녁 먹을 때도 이리 와 저녁 먹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영어로 말하면 됩니다. Let's have dinner. Come here. Come here.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저녁 시간마다
come here, come here, come. 그리고 let's have dinner, let's have dinner.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하게 되면 결국 아이들은 let's have dinner 이 완전한 통문장을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학습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이 영어를 즉각 배우는 것이죠. 아이들은 어른과 다르게 이렇게 적절한 상황 속에서 영어 소리를 통해 아주 잘 배웁니다. 아이들은 영어 공부를 직접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럼 아이들은 학습을 통해서 언제부터 잘 배울 수 있을까요? 이런 학습 능력이 충분히 발달한 시기부터입니다. 대략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이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한 아이들은 이렇게 스스로 영어를 공부해가면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어를 학습만으로 잘 배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외국어를 습득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말이죠. 우리가 학습할 때 배우는 것은 의식적으로 배우는 것에 해당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예를 들었듯이 저녁 시간마다 Let's have dinner, let's have dinner 이렇게 상황 속에서 계속 들으면서 배우는 것은 스스로 직접 학습하면서 배운 것이 아니죠. 무의식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계속 듣게 됨으로써 결국 그 표현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어느 방법이 쉬울까요? 아이들에게는 무의식적으로 배우는 방법이 가장 쉽습니다. 만약 아이들이 어른들처럼 학습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아주 좋아해서 아이 스스로 매일마다 영어를 학습하면서 배운다면 좋겠지만 잘 아시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살 이전까지는 공부하기를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아이들은 학습적으로 외국어를 잘 배우지 못합니다. 그 언어에 항상 노출되고 듣고 사용함으로써 결국 배우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아이들은 원어민과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책을 읽게 하는 것이죠. 책을 읽는 것도 학습적인 책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읽기 좋아하죠. 따라서 그림이 있는 동화책 같은 것을 읽기를 선호합니다. 처음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따라서 아이들이 외국어를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항상 노출되고 많이 듣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직접 사용하게 유도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읽기에 해당합니다. 많이 읽을수록 좋죠. 따라서 아이들을 이런 특성을 잘 이해하고 외국어 공부 방법을 이런 방법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러 번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영어나 중국어 또는 다른 외국어를 잘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즉각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이 듣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이해하고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도록 연습하는 것. 이것이 두 번째이죠. 이것은 어른들이나 아이들이나 똑같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어느 연령이든지 이런 방법을 하게 되면 어느 누구라도 유창해 질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파닉스라든지 중국어 성조 이런 것부터 막 열심히 배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배우든 안 배우든 우리가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면 결국 그 문장만 연결시키면 결국 읽을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눈에 익숙해지면서 문자를 이해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것이 쉽고 빠른 길이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사항들은 전부 연구에 기초한 내용들입니다. 아이들은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어느 연구 결과에서도 포닉스를 배운다든지 성조를 배워서 영어나 중국어를 잘 하게 됩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어디에서 없습니다. 그런 연구를 먼저 시도해 봤겠죠. 그러나 결과는 항상 좋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의미 있게 주고받는 대화를 통해서 가장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읽기, 듣기를 함께 늘 병행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 언어를 아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